중국의 화폐 그리고 중국어로 세 자리 숫자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화폐는 명칭이 인민들이 사용하는 화폐다라고 해서 인민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로는 ren민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 인민폐는 기호를 요 Y자에다가 짝대기 2개 끝 요게 인민폐 즉 중국에서 사용하는 화폐의 기호다. 뭐 달러는 이렇게 생겼고 우리나라 원은 이런 식으로 기호를 표시하곤 하죠. 그다음에 단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단위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자, 말로 할 때 글로 쓸 때 이렇게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할 때 콰이라고 읽는 것을 글로 쓸 때는 요 한자를 쓴대요. 얘는 중국어로 위엔이라고 읽는다. 그 다음에 말로 할 때 마오라고 읽는 애를 글로 쓸 때는 요 지아오라고 읽는 한자를 쓰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단위인 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똑같다. 그래서 크게 단위가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콰이라는 요 위엔이라는 얘네가 제일 큰 단위예요. 얘가 제일 큰 단위고 그 다음 단위가 마오, 뭐 지아오라고 쓰는 마오, 얘가 그 다음 단위고 제일 작은 단위가 펀인데 이 단위는 각각 여기서부터 10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위엔이 하나가 있으려면 지아오라고 하는 애가 10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위엔이 하나가 완성이 되려면 펀이라는 애가 총 100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어로 가격표 읽는 방법을 한번 볼 건데 예를 들어서 너희가 가게에 갔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된 가격표가 있다고 봅시다. 요것처럼 이게 사실 139가 아니라 13.9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3.9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여기 보시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점 앞에 자리에는 뒤에 콰이를 붙여서 읽어주시면 되고 소수점 첫째 자리 마오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소수점 2번째 자리는 뒤에 펀을 붙여준다. 즉 3.16이라는 가격을 읽을 때는 3块 2毛 6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연습해 볼게요. 13.9라는 가격표가 있다. 얘는 소수점 앞에는 숫자 통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13块 그 다음에 소수점 바로 뒤에 있는 애는 9毛 읽어주시면 돼요. 얘는 지금 2자리 넘기 때문에 뭐 읽을 필요 없고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50.92라는 가격이 있어요. 50.92 50 어떻게 읽었죠? 50块 그쵸? 그 다음에 9毛 2분 요렇게 소수점 뒤에 있는 숫자들은 하나씩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50.92가 아니고 50.92라고 읽듯이 중국어로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50.92 50块 9毛 2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더라. 여기 이번에 중국의 지폐 속 명소를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위가 위엔인 애들 이 지폐가 총 6가지 종류가 있어요. 1위엔, 5위엔, 10위엔, 20위엔, 50위엔, 100위엔까지. 근데 여기 우리가 이 한자를 위엔으로 읽는다고 쌤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위엔. 원래 얘가 유땡땡 AN인데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 그래서 읽을 때는 위엔이라고 읽으면 된다. 근데 한국어로는 지금 다 위안으로 적혀 있단 말이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이거를 위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돈을 읽을 때. 원래 표기로는 우리 발음을 그대로 표기하면 위엔으로 표기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요 유땡 그래서 유땡땡 뒤에 있는 AN은 안이 아니고 N이다 라는 것까지 고려를 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한국어로 적을 때는 그냥 위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너희가 네이버에 위안화 환율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대충 170원에서 1위안에는 170원에서 190원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쌤이 요거를 만들 당시에는 환율이 1위안당 190원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쌤은 계산할 때는 요거 한 장당 200원 정도 되는구나 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다시피 위안화에 있는 인물은 전부 다 요 똑같은 아저씨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뒷면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앞면은 똑같은 아저씨가 다 그려져 있고 뒷면이 이렇게 다른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뒷면에 있는 그림들이 어떤 명소인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일단 1위안짜리 뒷면에는 항저우에 땡땡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1위안 뒷면에 있는 이 명소는 우리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항저우의 서호라는 호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항저우의 서호가 그려져 있다. 그래서 그 상하이 옆 동네예요, 항저우가. 거기에 서호라고 하는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풍경을 1위안 뒷면에 그려 놓았고 1위안짜리는 지폐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전도 따로 있어요. 지폐도 있고 동전도 있고 둘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1위안 말고 5위안짜리도 있는데 아까 쌤이 1위안 대충 2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그러면은 5위안을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뭐 1,000원, 뭐 950원에서 1,000원 정도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오쩌둥 아저씨가 그려져 있고 뒷면을 보시면은 뒷면에는 어떤 산이 그려져 있는데 요 산이 어딘고 하니 중국의 산동성, 산동성이라고 하는 성에 무슨 산이냐 태산이라는 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나오는 갈수록 태산이네 뭐 또 티끌모아 태산이네 하는 그때 그 태산이 중국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태산을 5위안짜리 뒷면에 그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경을 여기 5위안짜리에 담아놨고 그 다음에 10위안짜리 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2,00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뒷면에 뭐가 그려져 있냐 장강의 삼엽이 그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강이라는 곳이 뭐냐 중국에서 너희가 알고 있는 양쯔강을 장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쯔강, 장강 둘 다 똑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양쯔강에 삼협, 세 개의 협곡이 그려져 있다. 세 개의 협곡, 삼협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2안짜리 보시면은 뒷면에 또 뭔가 산과 강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긴 어디냐? 계림의 이강이 그려져 있다. 리장이라고 하는 이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림이라는 도시는 중국에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 여기 밑에 광시장족 자치구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에 가장 큰 도시인 계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요 계림시에 가면은 이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강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여기 22원 뒷면에다가 넣어놨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광지로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2안은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그쵸 10,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티베트 라사의 포탈라 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대륙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서쪽에 시장 자치구라는 또 자치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라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장 자치구가 어디냐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티베트가 시장 자치구고 티베트의 대표적인 상징 건축물로 라마교의 사원이다. 그래서 티베트 건축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티베트 자체가 여기 서아시아 이쪽이랑 가깝다 보니까 건축물의 형식 자체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게 52안의 뒷면에 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2안짜리 보시면은 102안짜리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8,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인데 요게 제일 큰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50,000원처럼 가장 큰 돈이 102안인데 이 102안의 뒷면에는 베이징, 중국의 수도 베이징, 천안문, 티안안문이라고 하는 천안문 앞에 보시면 ren민다회당이라고 하는 인민대회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대회당은 중국의 인민대표회의가 열리는 곳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 같은 곳이다. 여의도에 가면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국회의사당 있죠. 거기와 비슷한 곳이다. 거기를 백이안 뒷면에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본 돈들의 공통점은 그쵸, 마오쩌둥이 그려져 있는데 이 아저씨는 우리말로는 모택동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북경을 베이징이라고 하듯이 모택동을 중국어 발음이 마오쩌둥입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 주석이다. 첫 번째 주석을 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공산당을 건설한 창건자이다. 그래서 왜 모든 집회에 이 위안화 집회에 모택동 아저씨를 넣어놨냐 하니까 이제 중국의 오피셜적인 입장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의 입장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일수록 위조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다 똑같은 인물을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요 위안이라고 적는 애들 말고 그 다음 단이었던 지아오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지아오라는 애들이 있는데 요 애들은 여기에 다 다른 뭐 인물들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1지아오, 5지아오 뭐 있는데 여기는 각각 소수민족의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지아오에는 뭐 고산족과 만주족, 2지아오에는 토가족, 조선족, 5지아오에는 마오족과 짱주, 장족이 들어가 있다. 요런 사람 소수민족들이 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너희가 중국 여행을 가게 된다면 방금 쌤이 소개했던 지폐들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쵸? 여기 나와 있듯이 최근에 중국의 지불 방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뭘로 바뀌었냐? 지금 거의 99% 모바일 페이로 모든 것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모든 은행 업무 또 결제가 가능하다. 이거를 이 상점에 QR코드가 있으면 내가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금액을 입력을 하고 보내기 뭐 그 다음에 내 얼굴 인식 혹은 지문 인식을 하면은 그 사람 계좌로 돈이 보내지는 그런 모바일 페이가 굉장히 발달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결제하는 방식은 편리하고 위조 지폐 위험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요 100위안짜리 위조 지폐 문제가 중국 내에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모바일 결제로 하다 보면은 현금이 오고 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 아무래도 위조 지폐 문제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되겠고 뭐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모바일 페이가 점점 더 발달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쌤이 있었던 7년 전, 8년 전 정도의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 뭐 대부분 모바일 결제가 가능했는데 쌤은 그때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현금을 무조건 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택시는 모바일 결제로 했었고 버스, 지하철은 꼭 현금을 내야만 했었는데 지금은 뭐 모든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뭐 택시, 재래시장 혹은 이런 포장마차 같은 거리 음식들도 다 본인 QR코드를 이렇게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휴대폰으로 요거를 스캔해서 보내드리면 되는 그런 방식이 지금 빠르게 도입이 되었다. 뭐 택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런 노숙자들도 구걸할 때 QR코드를 붙여놓고 한다는 기사가 났을 정도로 99%가 다 이렇게 QR코드로 거래를 하는 방식이 도입이 되었다. 학습지 4페이지로 돌아와서 세 자리 숫자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99까지 읽는 방법을 앞에서 배워봤는데 100부터는 어떻게 읽을지 한번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0부터 10까지 숫자들 어떻게 읽었죠? 그렇죠. 0은 먼저 링이었습니다. 그래서 링, 1, 2, 3, 4, 5, 6, 7, 8, 9, 10 순서대로 읽었고 예를 들어서 99라는 숫자를 내가 읽고 싶다 하면은 그대로 읽어주시면 됐죠. 99니까 99 이렇게 읽어주시면 됐는데 이제 세 자리 숫자는 어떻게 읽는지 보기 전에 100, 1000, 만이라는 단위를 중국어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00천만은 숫자 1배, 숫자 1000, 숫자 1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단위 100천만을 나타낸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천만은 중국어로 각각 어떻게 읽냐? 그쵸, 빠이라고 읽는다. 100은 빠이, 한자는 그대로 100, 100자. 그 다음에 천은 치엔이라고 읽고 한자는 그대로 1천전자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조금 낯설죠. 그래서 원래 너희가 한자 시간에 배웠던 일만 만자는 이렇게 생긴 한자였는데 얘가 가나자로 가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완이라고 읽더라. 빠이치엔완이 각각 100천만이다. 그 다음 밑에 100 이상 숫자 있는 법. 근데 이걸 우리말과 한번 비교를 해볼 거래요. 자, 일단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 1이 필요해. 1이 필요해. 이게 뭔 소리냐? 100 이상 숫자를 읽어주실 때는 단위 앞에 1이 필요하대요. 단위 앞에 1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가 100이라는 단위를 어떻게 읽는다 했죠? 그죠? 바이라고 읽는다 했어요. 그러면은 100이라는 단위는 바이라고 읽는데 이때 앞에 1이 있으면은 그대로 1을 적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을 선생님 바이라면서요. 근데 얘는 우리가 그냥 100이라 읽으면 안 되고 중국어로는 100, 즉 2바이라고 읽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두 자릿수까지 봤던 규칙과는 좀 다르죠. 두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1, 10이라고 읽지 않고 그냥 10라고 읽었던 거에 비해서 100이라는 숫자는 앞에 무조건 1을 붙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00이라는 숫자는 한자로 보기 전에 1000이라는 숫자는 마찬가지로 아까 1000을 나타내는 단위는 치엔이라고 했죠. 근데 앞에 1이 있네. 그런 경우에는 이치엔이라고 읽는데요. 이치엔이라고 읽는데요. 그 다음에 만 같은 경우에도 만이라는 단위가 완인 거지 이게 1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했죠. 그러면서 1만은요. 그쵸. 그대로 2완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2완.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듯이 숫자 1인데 지금 성조가 또 다르죠? 이 숫자 1의 성조 변화가 우리를 조금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숫자 1의 성조 변화는 선생님이 수업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거를 뭐 다 하나하나 외우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숫자 1이 성조가 바뀌어서 나올 건데 그게 왜 바뀌는지 이해를 하기 위한 도구로 이 성조 변화를 보시면 되지. 이거를 뒤에 1, 2, 3 오면은 얘가 4성되고 4성 오면은 2성되고 이걸 외우라는 게 지금 아니에요. 당장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듯이 자, 숫자 1은 원래 1성인데 뒤에 1성, 2성, 3성의 글자가 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숫자 1이 몇 성으로 변하냐? 4성으로 변하더라. 이런 규칙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 1은 1성인데 뒤에 4성의 글자가 오는 경우에는 얘가 2성으로 변하는 그런 규칙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규칙에 의해서 지금 아까 봤던 100, 100, 1000, 1만이라는 숫자 1의 성조가 각각 변했던 이유는 요 규칙들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3성 왔네. 4성으로 변해야 되네. 2발. 뒤에 1성 왔네. 4성으로 변해야 되네. 2치엔. 근데 뒤에 4성이 왔네. 그러면 얘는 2성으로 가져야지 해서 2완 이렇게 변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0이 필요해라는 규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 세 자리 이상 숫자 사이에 0이 있을 때는 링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숫자 한번 볼게요. 10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1이라는 숫자는 우리말로는 101이라고 읽으면 되니까 선생님 한자로도 101 이렇게 적고 중국어로도 102라고 읽으면 되는 건가요?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단위 앞에 1이 있으면은 1이 있다고 표시를 해주라 했죠. 단위 앞에 1이 있네. 그럼 얘는 그냥 바이가 아니고 지금 이 바이가 돼야 되는 거 하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 자리 이상 숫자 사이에 0이 있을 때 세 자리 이상이네 숫자 사이에 0이 있네 이 경우에는 링이 필요하대. 그래서 얘는 이바이링이라고 적어줘야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위 앞에 있는 1 한번 적어주기. 그래서 그냥 바이 아니고 이바이다. 숫자 중간에 0이 있네. 링입니다. 표시해주기. 0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바이링이라고 읽더라. 한자는 뭐 적고 싶은 사람은 적으시고 뭐 굳이 안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110이라는 숫자를 한번 읽어볼 건데 110 얘도 마찬가지로 110이니까 100, 100자, 110, 10자 각각 써서 110, 120라고 읽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얘는 단위 앞에 100이라는 단위 앞에도 1이 붙어 있고 10이라는 단위 앞에도 1이 붙어 있으니까 각각 1을 붙여줘야 돼요. 각각 1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220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220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적어놓고 보면은 또 웃긴 게 선생님 근데 왜 얘는 지금 1의 성조변화 규칙에 따라서 사성으로 잘 변했는데 이 뒤에 1은 지금 이 규칙에 의거한다면 뒤에가 2성이 왔으니까 얘도 똑같이 4성으로 변해야 마땅한데 얘는 왜 1성으로 적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쌤이 숫자 1의 성조 변화를 너희한테 외우라고 강요를 안 한 이유가 예외가 너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예외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위부터는 세 자리 숫자일 때 두 번째 단위부터는 숫자 1의 성조 변화 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첫 번째 단위까지만 숫자 1의 성조 변화 규칙이 적용이 되고 두 번째 단위부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다 고려를 해서 읽기에는 너희가 힘들 수 있으니 지금은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여기서는 4성이고 여기서는 1성이네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10이라는 숫자를 이바이이슈라고 읽는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01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중국어로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일단 그쵸 여기 1이 빠졌다는 거 한번 보이죠? 그냥 치엔이 아니고 이치엔 일단 와야 된다는 거 1이 있습니다 표시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0이 두 개나 왔네 그러면 링링일까? 아니죠 0이 여러 번 계속되어도 링은 한 번만 넣어 읽는다 0이 두 개여도 세 개여도 네 개여도 링은 한 번만 표기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 2002라고 읽더라. 2002라고 읽더라. 그 다음 컷! 101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얘는 규칙이 두 개 다 적용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1이 있으니까 1 빼먹으면 안 되고 10 앞에도 1이 있으니까 1 빼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0이 있으니까 여기 0 적는 거 잊지 말고 그럼 얘를 다 조합을 해보면은 얘는 이치엔링이시라고 읽는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좀 어렵죠? 일단 단위 앞에 1 빼먹지 말고 적어준 다음에 중간에 0이 있네 0 있습니다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단위 앞에 1 있네 1 빼먹지 말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10 이렇게 그래서 이치엔링이시라고 읽는다. 요게 좀 어렵죠. 그 다음
1100 한번 봅시다. 1100은 쉽죠? 중간에 0은 없어요. 숫자 사이에 0이 있는 게 아니고 얘네는 지금 숫자 끝에 0이 있는 거니까 링을 쓸 필요는 없고 지금 단위 앞에 있는 1들만 잘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2000, 200, 1100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규칙인 생략 규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뭘 생략하냐면 숫자가 세 자리 이상인데 만약에 마지막 끝자리가 0이다.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단위를 생략을 시켜버릴 수가 있대요. 마지막 숫자가 0이다. 이때 마지막 단위는 날려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45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450은 중국어로 어떻게 읽었죠? 그쵸? 450라고 읽었는데 이 450에서 마지막 단위인 10을 생략을 시켜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숫자가 0으로 끝났다. 이때 마지막 단위는 생략을 시켜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450라고 적어 놓으면은 학생들이 그대로 405 아니에요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쵸? 405는 우리가 중국어로 400 중간에 0이 있네 0을 표시해야겠죠. 링 오기 때문에 얘를 뒤에 10을 날리고 450라고 해버려도 405랑 엄연히 달라서 생략을 해도 무방하다. 4500도 마찬가지로 세 자리 이상이네. 근데 끝자리가 0이네. 그런 경우에 마지막 단위인 100이 날릴 수 있대. 그러면은 스치엔 우바이에서 마지막 단위인 100을 날려보면은 얘는 스치엔 우라고 읽어도 똑같다. 요런 얘기인데 그러면 스치엔 우 이것도 또 그러면 4005는 뭐야 지금? 그쵸? 중간에 링이 들어가 있으니까 스치엔 링우가 4005고 스치엔누는 4500을 나타낸다. 105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중국어로 어떻게 읽죠? 그대로. 그쵸? 스치엔인데 중간에 0이 있으니까 링 한번 적어주시고 나머지 50를 적어주시면 된다. 그럼 이 경우도 세 자리 이상이네. 마지막이 0이로 끝났네. 그러면은 마지막 단위 10을 날리고 적어도 되냐? 되냐? 그건 안 된대요. 생략 불가래요. 왜? 중간에 0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끝자리가 0으로 끝났다 한들 마지막 단위를 날릴 수 없대요. 그대로 적어줘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쵸? 얘를 날려버렸다 생각해보자. 스치엘 링우라고 적었다 해보자. 그러면 스치엘 링우가 나타내는 숫자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그쵸? 4005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를 날려버리는 순간 얘가 4005랑 같아지니까 중간에 0이 있는 경우는 아무리 마지막이 0이어도 끝에 자리를 생략하면 안 된다. 요런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중간에 0이 있는 경우는 마지막 숫자가 0이어도 단위를 생략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세 자릿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